안녕하세요. 저는 책 도쿄 큐레이션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분당에 위치해 있는 40평대의 아파트입니다. 제가 도쿄에서 한 6년 정도 살다 왔고요. 작년에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족들과의 추억도 있고, 좀 여기가 정남향 집이어서 햇빛이 정말 잘 들고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안정감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공간이고요. 이 소파는 제가 한스 웨그너라는 디자이너를 되게 좋아하는데, 작년에 이제 알코브라는 편집샵에서, 가구 편집샵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이베드를 항상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최희주 작가님이라고 삼베나 모시 같은 그런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공예 작가분이신데, 제가 평소에 되게 팬이어서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쿠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최희주 작가님의 모심 형태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 테이블은 제가 평소에 이사무노 굿즈를 되게 좋아해서 제 책에도 내용이 좀 있는데 거기 뮤지엄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유리 소재를 좋아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떤 만드는 방식이나 철학에 있어서 분명한 좀 진정성이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멋있고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사랑받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보여지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많이 고민했던 제품인데요. 조지 나카시마라는 가구 디자이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벌레가 먹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연 형태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작고 하셨지만 너무나 좋아해서 약간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거는 노만 코펜하겐의 소나무 소재로 만든 커피 테이블인데, 제가 조금 식물 같은 것들을 좋아해서 식물 놓는 그런 스탠드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집의 분위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톤을 낮춰주는 것 같아서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코노마라는 공간인데요. 제가 도쿄에 살 때 고택을 좋아해서 엄청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좀 단정하고 차분한 미감을 주는 공간이 바로 도코노마 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좀 놓으면서 함께 손님들이 왔을 때나 가족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목공 작업을 다 손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키 츠지 작가님이라고 이분의 모빌을 여기다 걸어놨고요. 바람에 따라서 되게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즐기고 있고, 제가 돌을 좋아해요. 그래서 빈티지 샵에서 구입을 한 수석이고요. 이 작품은 오키나와에서 작업 활동을 하시는 다이치로 신조라는 그 캘리그라피 아티스트인데요.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손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손에 대한 그 그리움 같은 것들을 표현하신 작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트리비움이라는 건축적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진이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의 달 항아리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달 항아리도 예쁘지만 사실 저는 요런 되게 우아한 형태의 화병이 좋아서 구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평소에 유리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니구치 요시미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제가 이분의 전시를 갔다가 제 책에도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물을 채워서 그냥 물만 놔둬도 되고, 이렇게 꽃을 넣어서 화병처럼 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주둥이가 너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좀 비정형적인, 이렇게 실수로 약간 작업을 하시다가 나온 형태인데 좀 시크하고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잘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케바나 일본식 꽃꽂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끔 공간을 해놨고요. 제가 윤현상제라는 그 타일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전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작가님들의 약간 공예 작품들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여름에 어울리는 최수봉 선생님의 부채를 구입을 해서 놔봤습니다. 오브제를 구입하는 기준은 제가 전시를 많이 다니면서 좀 나다운 게 뭘까를 많이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약간 화려하기보다는 좀 단정하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이라든지 한지, 그런 뭐 패브릭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게 좀 은은한 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번쩍이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고 단정한 우아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가구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또 한스 웨그너의 60년대 캐비넷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좀 슴슴하고 담백한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사무 노구치의 조명인데 종이가 덧대어져 있어서 좀 은은하게 일본에서부터 사용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솝은 제가 평소에 이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룸스프레이가 정말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고, 좀 제가 집에서 보통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좀 환기시킬 때나 손님이 왔을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유리 작가 정수경 작가님이라는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 이제 전시에 갔다가 너무 예뻐서 놓은 제품입니다. 이 가구는 그릇장인데요. 제가 11년 전쯤 이렇게 결혼할 때쯤이었는데 원하는 가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대 목공소에서 하나하나 이제 제작을 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고른, 크게 뭐 유행을 따르지 않는 디자인을 선호하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릇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원하는 제품들을 좀 모으게 되면서 여기에 담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티팟을 좋아하는데 제가 맥으로에 있는 편집샵에서 구입을 한 건데 유리 장인이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볼륨감 있는 형태도 되게 좋고, 제가 일본에 살 때 비 오는 날 티를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좀 허브를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허브 물을 담아도 되게 향긋하고 리프레싱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용을 많이 하는 티팟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코엑스에 있는 그 공예 페어에 간 적이 있는데요. 광주에서 작업하시는 마루도자기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저희 집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주방인데요.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좀 아일랜드 상판을 길게 빼서 크게 제작을 했고요. 밑에는 이제 서랍장을 크게 제작을 해서 제가 모아놓은 그릇들을 수집해 놓고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진짜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보고 자랐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잠시 홍콩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때 좀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워왔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 특히 저희가 집에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 먹으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정말 매일매일 요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연스러운 멋이 있는 좀 나무 소재를 평소에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무 소재만 있으면 조금 텁텁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모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메탈을 매치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메탈 상판으로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10년 동안 살면서 다양한 상판들을 써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메탈이 저한테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탈 상판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엌을 쓰면서 상부장을 오래 썼었는데 항상 의자에 올라가서 불편하게 그릇을 꺼내야 되는 게 별로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릇장으로 옮겨놓고 여기에는 제가 요리 시간을 좀 즐겁게 해줄 저만의 약간 힐링 오브제 같은 것들을 놓고 쓰는 도구들을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긴자에 있는 제가 즐겨가는 앤티크 마켓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구입했던 되게 오래된 컵이고요. 이거는 파리의 되게 오래된 빈티지 촛대인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니까 카페 느낌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리하는 시간이 즐겁고 또 재밌어서 저 혼자 이렇게 즐기는 저만의 힐링 공간입니다. 여기는 파우더룸입니다. 제가 안방이랑 드레스룸 사이에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손을 많이 씻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지 않아도 간편하게 손을 씻을 수 있고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간단한 메이크업 할 때 자주 애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여기 메탈 선반하고 이제 화이트 사각 타일을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요. 이 안에 조금 공간을 파서 평소 즐겨 쓰는 제품들을 놔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솝의 이 포스트푸 드랍스라는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화장실 이용하고 나서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공간에 아로마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고 또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재입니다. 제가 원고 마감할 때 주로 여기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책 꺼내 볼 때 여기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어는 제가 일본에서부터 쓰던 의자인데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허리에 좋은 체어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세븐 체어인데 제가 오래 쓰면 쓸수록 되게 편하고 허리에 크게 부담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잘 맞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빈티지 샵에서 되게 가격이 괜찮게 구매한 제품인데요. 좀 은은한 컬러감 그리고 좀 간접 조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빛깔이 좋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형태가 마음에 들어서 특히 이 공간에서 좋아하는 조명입니다. 네, 서재 한켠에는 제가 술을 마시면서 약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따로 가구를 이제 의뢰해서 제작을 했고요. 이 창문은 좀 인테리어 실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건데 여기 비율상 좀 세로로 긴 창문이 어떨까 하셔서 그렇게 좀 빈티지한 무드로 제작을 해봤고 요거는 꽃도네라는 한국 업체인데요. 좀 린넨이나 좀 자연스러운 소재를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노렌처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튼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벽걸이 행거인데요. 제가 아오야마에 있는 좋아하는 샵에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50년대 독일 빈티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드하고 이렇게 같이 섞인 게 제가 좋아하는 형태라서 이런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모자하고 아우터를 같이 걸을 수 있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거 자체로 하나의 오브제적인 느낌도 나가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의 취향이 담긴 공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